안녕하세요. 미스테리 시라소니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군인의 성생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꼭 1605년 아버지가 1645년에는 아들이 각각 함경도에서 국경수비 근무를 하게 된 과정을 담은 일기가 있는데 이것을 부북일기라고 합니다. 이런 류의 일기로는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라 조선시대의 국경수비 근무의 실상을 파악하려는 사람에게 이 책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사료죠. 물론 보충 사료로 학봉선생이 함경도 지역을 순시하면서 남긴 일기나 조선시대의 가장 긴 개인일기를 남겼던 무관 노상추일기 등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의 풍부함을 따지자면 부북일기에 비할 바가 아니죠. 부북일기에는 미발견, 시조 등이 실려있어 국문학계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죠. 사학계에서 부북일기에 관심을 가진 것은 1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관심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사학계에서 나온 논문은 한 편뿐이어서 여전히 방치된 사료라고 하는 편이 진실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기를 쓴 사람들은 이른바 출신 군관입니다. 출신 군관이란 무과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아직 무관으로 정식 발령받지 못한 이들을 의미하죠. 조선 중기 이후에는 출신 군관들이 국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1년 정도 근무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부북일기의 주인공들도 바로 그런 제도에 의해 함경도에서 근무를 서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구해와서 읽다 보니 함경도 국경수비부대의 현실보다는 주인공들의 성생활이 더 눈길을 끌었죠. 심할 경우 거의 3일에 한 번씩 여자와 동침을 했습니다. 주인공이 잠자리를 같이 한 여자들은 여행 중 임시로 잠을 자게 된 집의 여자 노비들, 술집 여자, 기생 셋 중에 하나였죠. 여기에 추가해 근무지 도착 이후에는 개인별로 방지기가 할당됐습니다. 기생의 경우 관계를 가지기 전에 유혹을 하기 위해 건넸던 대화의 내용까지 충실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어 조선시대의 기록문화 중에선 극히 이례적인 성격의 자료라고 할 수 있죠. 아들 박치문의 경우 1414년 12월 10일 울산에서 출발하는데 출발 다음 날부터 자수댁 노비와 동침을 했습니다. 이어 12월 15일 노비 분이와 동침하고 12월 16일에는 술집 여인 춘일이와 동침을 했죠. 17일에도 술집 여자 옥춘이와 자고 12월 19일에도 여자 노비와 잔 것 같고 22일 술집 여인 향원과 자고 26일 삼척 동문박 술집 여인 예영과 동침하고 12월 30일에는 강릉 기생연양과 동침하며 다음해 1월 2일에는 강릉 명기 걸리개와 동침을 했죠. 정말 많이 동침을 했네요. 이때 이후로 주인공은 여자와 동침을 자제하다 다시 성생활을 재개하는 것은 2월 5일이었습니다. 왜 한 달이나 성생활을 하지 않았을까요? 강릉에 유명한 기생이 또 있다는 소문을 들은 박치문은 그 기생집에도 찾아가서 1645년 1월 2일 잠을 자게 된다. 문제는 기생연양이 매독에 걸려 있었다는 점이었죠. 박치문이 기생연양과 먼저 관계한 후 자신과 관계한 것을 안 걸리게와 그 가족은 이제 매독에 걸리게 됐다며 통곡을 했습니다. 결국 줄기차게 성생활을 즐기던 박치문이 한 달 가까이 성생활을 자제한 것은 1644년 12월 30일 매독에 걸렸기 때문인 것이었죠. 이후 치료 때문인지 성생활을 자제하다 한 달이 지난 2월 5일에 가서야 성생활을 재개했습니다. 주인공은 그 이후에도 줄기차게 관계를 맺고 있어 전체 일기 1, 5 정도는 여자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죠. 기생집에 동시에 여러 명이 찾아간 경우 동료와 상관이 상대한 여자의 이름까지 꼼꼼히 기록하고 있어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당시 군대의 무관들의 전반적인 성생활에 대한 분석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특히 위 사례처럼 매독 감염과 이에 따른 기생과의 보상 문제 협의까지 나오는 적나라한 일기가 앞으로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보면 이 일기는 사회사나 의학사 차원에서도 연구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성생활을 기록한 부북일기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